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41강 되겠습니다. 근현대사 파트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41강 개항과 서양 각국의 조약 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면 근현대사로 들어온 시기는 몇 세기다? 19세기라고 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19세기 사항을 살펴봤고, 이 19세기 사항은 우리나라의 커다란 위기적인 그러한 시기더라. 이때 이러한 19세기 사항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가장 먼저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고, 이후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고종이 집권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실권을 잡았던 세력은 민씨 세력이 실제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민씨 세력 같은 경우는 1873년부터 1895년까지 이렇게 집권하였던 세력. 그 다음으로 이 민씨가 집권하게 되면서 대외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성장했던 계층이 있는데 바로 개화파라는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개화파가 성장하면서 대외 개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에 반해서 바로 어떤 세력이 위정 척사파가 또한 등장하였던 시기, 또한 마지막으로 동학 농민 운동 세력이 등장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제목은 개항과 서양 각국의 조약 체결되어 있지만 큰 주제로는 바로 누가 집권한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바로 두 번째 제목을 하면 고종이 집권하게 되고, 바로 민씨 세력이 집권한 시기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죠? 민씨 세력이 집권했던 시기는 조금 전에도 살펴봤다시피 1873년부터 1895년까지 집권을 하게 되고, 이 민씨 세력이 집권하면서 가장 커다란 변화는 뭐냐? 흥선대원군은 대외적으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민씨 세력이 집권하면서 기존의 흥선대원군이 실시했던 모든 정책과 반하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외 정책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변화를 갖다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문을 닫자는 정책이었다면 이 민씨 세력이 집권하고 나서 문을 갖다가 열자는 정책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꼭 체크해 두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대외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어디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로 청에 의존하면서 계속해서 이 문을 열려는 그런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민씨를 볼 때는 이때의 모든 정책은 이 청나라와 계속해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고종이 집권하고 민씨 세력이 실권을 가지고 대외 정책의 변화를 갖다가 불러일으키는데 어느 나라에 의존한다? 청에 의존한다고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선의 대외 정책이 변화된다는 것을 가장 빠르게 눈치챘던 나라는 청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였다? 일본입니다. 일본. 이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개방을 갖다가 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운요호 사건이란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운요호 사건, 1875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 운요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일본이 해로 탐사, 그러니까 바닷길을 갖다 탐사한다는
명분으로 군함 운용을 갖다가 파견합니다. 어느 쪽으로? 강화도 쪽으로 파견시켜서 우리나라 쪽을 향해서 함포를 발사하며 우리나라의 군사 위협을 갖다 하고 군사 도발을 갖다가 일으키면서 우리나라와 갈등이 발발하고, 이 갈등이 발발하자 일본은 오히려 여기에서 자기들이 예를 보았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면서 무슨 조약을 갖다가 우리나라와 체결하게 되냐면, 이거 워낙 중요한 조약이 되겠죠. 바로 광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언제? 1876년에 이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광화도 조약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명칭이 광화도 조약이고, 원래 이 광화도 조약의 정확한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강화도 조약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가 있겠더라. 어떤 조약이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또한 어떠한 조약이냐면 불평등 조약에 해당됩니다. 불평등 조약에 해당되더라. 그러면 왜 이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냐? 이 세부적인 이 조약의 내용들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먼저 제1관, 저는 그냥 1조라고 하겠습니다. 1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첫 번째 조약부터 이상한 내용이 있죠.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 했는데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선의 자주권을 갖다가 인정해 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갖다가 간섭해오고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가 있죠. 청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가 개입을 하게 된다면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겠다 판단하여 1조에 뭐라 명시해버리냐? 조선은 자주국이라 청나라의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조선의 자주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즉 총의 종주권을 갖다가, 이 내용은 1조는 청의 종주권을 갖다가 부인을 갖다가 명시하기 위해서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1조에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불평등 조약에 해당되는 내용이 5조부터 시작됩니다. 5조에 보시면 세 개의 항구를 강제로 해항한다는 내용이 있겠더라. 정확하게는 이 세 개 항구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부산, 적어볼까요? 부산, 원산, 인천에 해당되는, 부산을 갖다가 개항하고 한참 있다가 추가적으로 원산과 인천을 갖다가 개항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항구를 강제로 개항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 또한 제7조에 보시면 해안 청량권을 갖다가 허용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죠. 해안 청량권은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제10조 치외 법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보시면 이 구체적으로 지금 5조, 7조, 10조가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의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더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조일수호 조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라, 말이 좀 길죠.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 추가적으로 체결되게 됩니다. 역시 76년도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인이 머무를 수 있는 일본인 거류지를 갖다가 설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서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사용을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조약이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이 조일수호 조규 부록. 또한 이와 동일하게 또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조일 무역규칙이란 것이 체결되게 됩니다. 조일 무역규칙 역시 동일한 시기입니다. 1876년도에 여기서는 어떠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냐면, 일본의 상품을 무관세로 하여 수입하겠다. 무관세. 다음 양곡의, 곡식을 말하겠죠.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 체결된 조약이 조일무역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금 추가적으로 조일 통상장정이란 것도 체결이 되게 됩니다. 통상장정이란 것이 좀 시간이 지나서 1883년도에 체결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다시금 관세를 이제부터 부과시키겠다.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가 부과시켜서 기존의 무관세에서 유관세로 바뀌게 된 조약이 조일 통상장정. 그 외에 또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약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양곡이 무제한으로 유출되다 보니까 여기에 쌀의 유출을 갖다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방공령이란 것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방공령은 무엇이냐면 지방 간이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시행 규정이 추가적으로 체결된 조약이 조일 통상장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되고, 이러한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추가적으로도 이러한 조약들이 체결이 되었더라. 이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이제 다른 나라들과도 물밀듯이 이제 개방을 하게 되고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과 여러 나라들과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체결된 순서를 보면 일본 다음으로 어느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게 되냐면 미국, 그 다음이 영국, 그 다음이 독일, 다음이 이탈리아, 다음이 러시아, 그리고 이렇게 프랑스 순으로 여러가지 이제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이 또한 다른 나라와 체결한 대다수가 불평등 조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와 가장 먼저 체결했냐,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체결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하필 미국이라는 나라와 최초로 조약을 체결하였느냐? 그 이유는 일본의 유학 중이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김홍집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김홍집 개합합니다. 이분이 일본의 유학 중에 가지고 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책을 적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말로 황준헌, 중국 본 이름으로는 황준센, 이렇게 되는데, 이 조선 책략의 주요 내용이 뭐냐? 지금 조선이 러시아가 남하하면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이 위기를 갖다가 해결할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중국하고 그리고
별 1번 하며 다음에 연미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 중국과 친해야 되고, 근데 중국과 이미 친하죠. 조선은 별 1번 하며 앞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과 어느 정도 결속을 다졌죠. 연미방, 그런데 이 미방이 미국을 말합니다.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책이 조선책략이고, 이 책이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바로 보종에게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이에 영향을 받아서 드디어 어느 나라의 알선을 받게 되냐면 청나라의 알선으로. 왜 이 청나라가 알선해 주냐면, 청도 어느 나라를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겠다? 이 러시아를 갖다가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에 조선의 종주권을 갖다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드디어 미국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에 체결된 조약이 바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되게 됩니다.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미국과 최초로 서양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조약이 체결이 되게 되죠. 그런데 역시 이 조미 수호 통상조약도 이거는 서양입니다.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역시 무슨 조약이 되겠다? 불평등 조약이 되겠더라. 왜 그죠? 조금 보는데 조약이냐면, 역시 치외 법권을 갖다가 인정하고 있고, 또한 역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중조약이라 해서 거중조정이라 하여 국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때 조선이 외교 분쟁 시에 미국이 어느 정도 개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더라. 그래서 미국과도 이러한 조약을 체결하고, 추후에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와도 이제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들의 개항이 일어나자, 이에 위정 측사파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위정 측사파들이 바로 무엇을 일으키게 되냐면 개항 반대 운동을 갖다가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영남 만인소동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 정도 보셨는데, 자, 그 다음 내용,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러링이 계속 좀 불안정해 가지고 화면이 혹시 끊길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미러링이 불안정하다고 계속해서 지금 좀 뜨고 있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33번 밑줄 그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우리 측 대표 신원과 일본 쪽 대표 구로다가 이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이 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 운여호 사건을 빌미로 하였다. 바로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럼 강화도 조약과 관련성 있는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이거 조금 전에 봤다시피 강화도 조약이 아니라 조일수호 수호가 아니라, 이거는 앞에 보시면 방공령 시행과는 보시면 이거죠. 방공령 시행 규정이 추가되었다. 조일 통상 장정과 조일 통상 장정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되겠다. 메가다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1차 한일
협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이 처음으로 규정했는데 이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미국과 보시면 최혜국 대우를 갖다가 인정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조약이 최초로 미국과 이렇게 체결한 조약이 되는데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언제 체결되었냐면 보시다시피 1882년입니다. 연도를 보면 1882년이고 여기 조1 통상장령에 보시면 여기에 최혜국 대우가 있죠. 그런데 연도로는 188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최초의 최혜국 대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미 통상 조약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스마트 뷰 그쪽 미러닝이 계속 불안정해 가지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최혜국 대우로 맺은 최초 조약이 되고 부산의 두 곳의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강화도 조약이 되겠죠. 강화도 조약이 되겠더라.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종이 해외의 특사를 파견하였다. 이거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억울함을 갖다가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해외의 특사를 파견하게 되고 이후 이에 대한 대가로 정미 7조약이 체결되게 되겠죠. 정미 7조약이란 것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겠더라. 다음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 대화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현재 조선의 가장 시급한 외교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서 김홍집이 나와 있고 러시아를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을 가까이 하고 일본과 관계를 공고히 하며 미국과 연결해야 될 것이다. 황준센 이거 조선 책략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되겠습니다. 운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이후에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것이고 특화비가 건립되었다. 통상 수교 거부 정책으로 나아갔던 거죠. 참고로 연도로는 이거는 1875년 그죠? 이거는 특화비가 건립된 것은 1871년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그죠? 이거는 보시다시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 보시면 이러한 위정 척사파들이 영남 만인소 등을 갖다가 올렸죠. 영남 만인소가 뭐냐면 일종의 뭐 상소문 같은 것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겠죠. 다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됐다.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청해 알선으로 인해서 바로 청나라의 소개로 드디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됐더라. 답은 D급과 리엇이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항과 서양 각국과의 조약 체결, 즉 민씨가 집권하고 난 이후의 대외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봤는데 좀 화면 상태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이쪽은 문제없이 녹화가 된 것 같은데 조금 계속해서 화면이 불안정했던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